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갈망합니다.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에는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성공을 갈망하기도 하죠. 하지만 행복해지려고 할수록 나는 행복과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나에겐 그런 사소한 행복조차 존재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흘려보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지금보다 더 행복을 느끼며 살 수 있을까요? 행복에 대해 10여 년간 연구한 서울대 행복연구센터장 최인철 교수는 나는 무엇을 할 때 즐거운지, 무엇이 궁금한지, 무엇에 보람을 느끼는지 스스로 물어보고 답할 수 있다면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나의 행복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마 지금부터 전해드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이거? 하고 생각하며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과 몸으로 실천하고 있는지에 따라 여러분의 행복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복해지는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3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행복은 타인과 비교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우는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자신감이라는 씨앗이 자라게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옆집에 사는 누군가와 비교를 당하며 늘 경쟁해 와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비교가 무조건 나쁜 것처럼 들리지만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하고 선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원하던 방향대로 가지 못할 때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무너뜨리곤 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보다 나보다 잘난 사람들과 비교하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하며 열등감을 드러냅니다. 사실 이것이 나를 향해 쏘는 화살인데도 말이죠. 내 삶은 온전한 내 것이며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립적인 내 인생임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타인과 비교하지 않으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첫 번째,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내가 관심 있는 것을 꾸준히 실행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유능감을 느낄 때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서울대 행복센터 연구장 최인철 교수는 우리 영혼에 숨을 쉬게 만드는 에너지는 내가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성과가 난다, 내가 잘한다 라는 것이 느껴질 때라고 합니다. 반면 사람들에게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을 때 영린이란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는 용의 목에 비늘이 있는데 한 개가 거꾸로 난 비늘을 뜻하는 것으로 왕의 한 가지 약점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건드리면 죽게 되어 있다는 뜻이죠. 우리 사람에게도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너는 왜 이런 것도 못하느냐 입니다.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사람의 영린을 건드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유능하다는 느낌을 갖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유능해지기 위해서는 목표를 정하고 매일 실천해야만 합니다. 근데 여기서 목표라는 것이 바로 내가 관심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자기계발 분야 독서에 관심이 있어 매주 한 권의 책을 주제로 진행하는 독서 모임에 나간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좋은 문구를 형광펜으로 줄을 긋고 내 생각을 메모해 놓은 후 독서 모임에서 내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공감해준다면 스스로 유능감과 동시에 행복감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행복하십니까? 라는 말은 관심 있는 것이 있습니까? 와 같은 말이고 행복한 삶은 관심을 오래 유지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나는 몇 년째 추구하고 있는 목표나 주제가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꼭 유능감만 느낄 때 사람이 행복한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운동과 산책을 할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운동할 때 얼마나 재미있는지, 즐거운지를 물어볼 때 행복의 반응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하버드대 존 레이티 임상정신과 교수는 정신과 의사들이 말하는 꿈의 치료 방법, 불안과 우울, 일상 스트레스 등 모든 정신질환에 좋은 방법이 바로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운동은 집중력과 침착성을 높이고 충동성은 낮출 뿐만 아니라 우울증 치료제인 프로작과 리탈린을 복용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수영이나 볼링, 헬스 등 평소 배워보고 싶은 운동이 있었다면 지금 등록해서 매일 운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운동을 하기 어렵다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산책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도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행복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관심 있는 것을 하는 행위, 운동과 산책보다 더 많은 행복감을 주는 것이 있는데 이건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여행입니다. 왜냐하면 여행은 일상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행복을 주는 최고의 활동은 무엇일까요? 바로 걷고, 먹고, 말하고, 노는 것입니다. 저는 국내에서 여행 가이드를 7년 동안 근무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때 정말 많은 여행지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이때 주 고객층이 대부분 40, 50대 어머님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음식을 먹으면서 수다를 떠는 것이었습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도 있는데 보통 비가 오면 여행 기분이 나지 않을 수 있지만 손님들은 대부분 집을 나와 친한 지인들과 여행하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 지역의 음식을 먹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또 여행은 새로운 장소를 걸으며 중간중간 사진까지 남기며 추억까지 남길 수 있으니 행복의 종합 선물 세트나 다름없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이번 주말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 계획을 잡고 떠나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행 갈 형편이 돼야 가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여행을 떠날 수 있을까요? 이때는 삶의 우선순위를 여행으로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행을 가기 위한 시간과 돈을 모을 수 있기 때문이죠. 돈은 우리가 먹는 것을 포함한 지출을 줄이면 가능하지만 사실 문제는 시간입니다. 여행이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이유는 재미와 의미가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반대로 재미와 의미가 많이 없는 것이 바로 TV를 시청하거나 SNS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줄여 여행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더 큰 행복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에리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자동차나 옷을 사는 등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기 위한 소비는 행복감이 오래가지 못하지만 경험을 위한 소비는 행복감이 오래 지속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야깃거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할 때 행복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강원도 동해 쪽으로 여행 가이드를 갔을 때 한 손님이 그곳의 음식인 곰칫국을 드시고 맛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 또한 즐거운 경험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아마 집으로 돌아와 지인들에게 여행 다녀온 이야기를 할 때 이 곰칫국 이야기는 빼놓을 수 없는 주제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경험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한다는 것만으로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행복에 다가갈 수 있는지 알게 되셨을 겁니다. 타인과 비교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관심 있는 것을 꾸준히 실행해 유능감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평소 운동과 산책을 꾸준히 하고 여행을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도 충분히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준비된 콘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성공보좌관 채널 구독하시고 더 좋은 성공 콘텐츠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